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스당 121달러였던 은값이 7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산의 37%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짓눌렀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급격한 낙폭은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국가 권력이 개입했다는 증거거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사이 배후에선 핵심 광물을 쓸어 담으려는 거대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락이 아닙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시나리오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 CME 그룹이 갑자기 은선물 증거금을 36%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브레이크 오일을 빼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레버리지로 투자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마진콜에 걸렸습니다. 1억 원어치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가 단 며칠 만에 3,6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돈을 구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강제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됐죠.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 과장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일부를 은선물에 투자했다가 마진콜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손절했어요. 단 사흘 만에 2,400만 원이 날아갔죠. 누가 이런 걸 미리 알고 설계한 것 같다는 게 그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수법은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이었거든요. 1980년 텍사스 억만장자 헌트 형제가 당한 그 방식 말입니다. 당시 은값이 50달러까지 치솟자 거래소는 증거금을 대폭 올렸고 헌트 형제는 하루아침에 6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46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패턴이 훨씬 더 정교하게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시장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세력이 물량을 싸게 매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거죠. 은값이 바닥을 친 바로 그날 2월 4일에 워싱턴 DC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부통령 주재로 50개국 자원수장들이 모였어요. 회의 이름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었죠. 한국도 참석했습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논의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타이밍을 보세요. 은값 폭락과 회의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우연일까요? 전략가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뒀던 겁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가격을 78달러까지 끌어내린 다음 수만 톤의 은을 헐값에 쓸어 담으려는 거였죠. 회의장 안에서는 국가별 할당량이 논의됐을 겁니다. 누가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지 말이에요. 한 소식통은 이렇게 귀뜸했습니다. 그건 협의체가 아니라 매집 카르텔이었다고요. 50개국이 힘을 합쳐 핵심 자원을 저가에 독점하려는 거대한 작전. 그 작전의 첫 단계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닉셀링으로 던진 물량은 고스란히 국가 금고로 흡수됐죠. 이 모든 시나리오 뒤에는 미 국방부의 은밀한 프로젝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코드명 프로젝트 볼트, 미국의 전략 비축 계획이었어요. 미국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은 매입 예산을 430억 달러나 아꼈습니다. 한화로 약 57조 원이에요. 이 돈이면 니미츠급 항공모함 4척을 만들 수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500대를 살 수 있죠. 개인 투자자들에겐 피눈물 나는 비극이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선 완벽한 성공이었던 겁니다. 펜타곤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장 가격을 통제했어요. 김 과장 같은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물량은 고스란히 군사 자산으로 전환됐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은에 집착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은은 이제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거든요. 국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안보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에 은이 들어갑니다. 군사 위성에도 이지스함에도 필수예요. 현대 첨단 무기 체계에서 은은 대체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중국이었어요. 전 세계 은 재련 능력의 70%를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만약 공급이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펜타곤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의 전투 지속 능력이 단 6주 만에 고갈된다는 거였죠. 이 보고서가 나온 순간 미국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프로젝트 볼트였던 겁니다. 50개국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한 우방국 중심 공급망을 만들자는 거였죠. 이름은 포지 이니셔티브였어요. 한국은 핵심 의장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웨이퍼 하나 만드는데도 은이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도 엄청난 양의 은이 들어가요.
한국의 제조 역량은 미국이 노리는 핵심 타겟이었던 겁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제안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해줄게. 대신 중국과는 관계를 끊어. 부산에서 전자 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박 사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의 공장은 중국산 은 분말을 쓰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공급망을 바꾸라니 생산 라인 전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죠. 한국은 파트너이자 동시에 볼모였으니까요. 이 거대한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가격 교란이 일어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 몫이 됐습니다. 정작 웃긴 건 따로 있어요.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건 컴퓨터 화면 속 종이 은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물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런던과 뉴욕 금속거래소의 실물 재고를 보세요. 2021년 대비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재고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백코데이션이라고 부르죠. 역조 현상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실물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최근 런던 거래소에서 수백 톤의 은괴가 일주일 만에 인출됐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비축 기지로 간 걸로 추정됩니다. 선물 시장에선 가짜 매도세로 가격을 눌러놓고 뒤에선 진짜 실물을 가로채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죠.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이 사장은 최근 이상한 걸 목격했습니다. 은괴 주문이 평소보다 5배는 늘었는데 정작 공급사에선 물량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들고 와도 살 게 없는 상황. 실물 시장은 이미 품귀 현상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선물 시장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산업 수요예요. 은의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사일 한 발에 500g, 잠수함 한 척에 3톤이 들어갑니다. 군사적으로 은은 기사의 칼과 같은 존재예요. 차세대 태양광 패널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은 소비량이 기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탑콘 기술이라고 하는데 효율은 높지만 은을 더 많이 쓰거든요. 전기차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떨까요? 매년 1650톤 이상의 은이 필수적으로 투입돼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또 어떻고요? 5G 기지국도 마찬가지예요. 첨단 산업 전반에서 은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판교에서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김 대표는 최근 서버 증설 견적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1년 전보다 부품 가격이 20% 올랐는데 은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수요는 터지는데 공급은 따라오지 못해요. 현재의 낮은 가격은 압력밥솥 뚜껑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젠간 임계점에 도달하겠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단서는 중국에 있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를 보면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은이 서방 시장보다 15%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뉴욕에서 사서 상하이에서 팔면 큰 수익이 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차익 거래가 안 됩니다. 왜일까요? 실물 은이 아예 없어요. 서방은 가격을 낮춰서 물량을 빼앗으려 하고 중국은 가격을 높여서 물량을 지키려는 겁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은 재고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물리적으로 항구를 봉쇄하기까지 했어요. 홍콩에서 귀금속 수입업을 하는 한 교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본토에서 은을 들여오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선 통관 자체가 막혔다고요. 은은 이제 시장 경제 원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확보하라는 안보 논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남아있거든요. 선물 시장에는 실제 재고보다 수백 배 많은 가짜 종이은 계약이 깔려 있어요. 대규모 쇼스퀴즈 위험이 잠재돼 있다는 겁니다. 2021년 게임스탑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공매도 세력이 실물 주식을 구하지 못해서 가격이 폭등했던 그 사건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은 시장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은값이 폭락한 뒤 500% 급등했어요. 이번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1000%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7, 80달러 구간은 광산 채굴 원가에 근접한 펜타곤 라인이거든요. 미 국방부가 설정한 절대 방어선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쓰나미가 오기 전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전조 현상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매도할 때가 바로 엘리트들이 물량을 싹쓸이하는 시기예요. 우리는 그들의 포지션에 서야 합니다. 시스템이 붕괴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건 ETF 같은 종이은이에요.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은괴, 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은은 화폐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부의 증식 수단이 될 겁니다. 가문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예요. 품절 사태가 오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인위적 저점을 마지막 기회로 삼으세요.